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유지분 토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죠. 특히 대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대파라서 이걸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투자 목적이 아닌 이용 목적의 최고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제 공유지분 토지를 이제 되팔아서 투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진행하고,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영상도 찍고 블로그도 만들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토지는 영원하지만 이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너무 이제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땅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2배, 3배, 5배 이게 비싸게 팔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공유지분이라는 토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공유지분이라서 되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격이 싸면 팔리죠. 하지만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원래 이 지분 투자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 공유지분 토지 투자는 투자 기법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책을 써가면서 야 이거 최고다 라고 했던 투자 기법이었는데, 이 지분 토지 경매로 해갖고 검색을 해보면 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람들만 취급하는 거고, 그거의 목적은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했던 거고, 그럼 이제 공유지분 토지를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팔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반 중개사들은 딱 한마디 하죠. 이거 기획부동산 사기당한 토지는 저희들은 취급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괜히 팔았을 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들은 이 물건을 취급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이 공유지분 토지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해가면서 실제 거래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물건은 싸게 사면 된다. 그리고 토지는 영원하다. 하지만 공유지분 토지가 문제가 되는 건 공유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실제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해갖고 공유지분 토지 뭐 이렇게 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땅이 있죠. 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 갖고 있는 땅이 전부 다 공유지분 토지예요. 모르셨다고요? 실제로 공유지분 토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등기 한번 떼어보고 열람을 해보시면 거기 그 표제부에 써 있어요. 대지권 비율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공유지분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등기를 한번, 제가 이제 사는 곳에 등기를 한번 떼어봐서 보면 여기는 43,531.1분에 58.6211 이렇게 이제 저의 공유지분 비율이 써 있죠. 아파트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 공유 부분, 토지 부분 이제 세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토지, 그 중에 그걸 대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공유지분은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근데 공유지분은 무섭다 하는 이유는, 그렇죠, 공유지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생활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공유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내 땅만큼 뭐 이게 만평인데 50평만 사게 되면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공유지분의 매력은 50평을 가지고 전체 만평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지권 비율이 50 몇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으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돼요. 저 주차는 18평만큼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 대지권 비율이니까 주차장 말고 조경하고 있는 거기 중간에 18평만큼만 제가 누려야 되나요? 아니죠. 다 쓰잖아요. 아파트 전체 관리실부터 하고 전부 다 쓰잖아요. 헬스장도 쓰고 원하는 비용만 내면 커뮤니티 시설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유지분 토지도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해도 된다? 전부 다 쓰면 된다.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주차를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제 관리 규약, 공동생활을 하니까 땅은 좁고 주차 사람들이 많으니 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우리 2대, 3대까지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텅텅 비어있는 아파트라면 10대든 20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도 지분이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 이용권은, 사용권은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집에 이제 부부가 산다고 쳐요. 공동명의예요.
남편이 50%고 와이프가 50%니까 남편은 안방하고 안방 화장실 쓰고 와이프는 거실에서 살고 거실 화장실 쓰고 나눠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없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소유권 말 그대로 이제 거래할 때, 매매할 때 이 소유권 개념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이제 공유지분 전체에 묶여서 거기 소유권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죠.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50평을 내가 샀는데 거기에 지금 아무도 이제 그 관심이 없죠. 실제 공유지분 토지는 투자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용 목적으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약간 평평한 데가 있어서 보니까 한 200평, 300평 정도 돼요. 근데 나는 소유권이 50평밖에 없어. 200평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씨 뿌려갖고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재밌게 농사를 졌어요.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도 와서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왜 50평밖에 권한이 없는데 다 쓰냐? 그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점해서 쓰고 있으면 그 누구도 못한다.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과반이 넘어가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에 대한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공유지분의 특성상 50%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매력이 왜 생기는 거냐? 내가 소액을 가지고 있는데 소액의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넓은 땅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이 공유지분에 투자한 사람들은 소액 투자로 알고 투자를 했고 해당 그 집 근처에 있는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멀리 있는 땅들을 대부분 이제 그렇죠.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된 거죠. 뭐 서울에 계신 분이 평택역 땅을 산다든가 세종 땅을 산다든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땅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땅은 대부분 누가 사느냐? 그렇죠. 이 공유지분으로 그렇죠. 권리, 그 넓은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땅의 근처에 계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거래했던 땅들이 요즘 핫한 세종시 땅을 이제 거래한 사례가 있어요. 세종시 땅을 약 한 25,000평을 3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이제 매매를 해드린 사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원하는 거 그거였어요. 세종에 있으면서 세종 땅이 비싸잖아요. 뭘 해도 비싸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이제 좀 약간 텃밭 같은 것도 할 수 심고 주말에 나무 같은 거 심고 약간 자연인 같은 삶을 꿈꿨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 세종시 안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찌든 삶에서 뭔가 주말만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토지를 권했죠. 자연인 하기에 최고다. 25,000평인데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거기다가 그렇죠. 집만 짓지 마라. 뭐든 텐트를 치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바로 앞에 또 저수지가 있어서 근데 가보면 막상 저수지에서 뭐 누가 양식을 한다고 써놓긴 했는데 저수지도 있어갖고 물가도 있어요. 낚시도 가능하게끔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 땅을 그분은 사셨고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분은 330만 원을 가지고 그 넓은 평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 좀 개념이 다른데 자 그분은 약간 좀 똑똑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거예요. 원래 그 토지를 투자했던 분이 이제 9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땅을 투자를 했었고 이제 330만 원을 매도를 했죠.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매도했지만 그렇죠. 이게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샀던 땅이다. 난 사기다. 이런 스트레스가 더 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이 갖고 있는 영속성, 영원히 토지는 영원하니까 그것과 이걸 팔 때 이 공유지분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아무 땅이랑 가지고 그거를 이제 뻥치거나 사기치진 않아요. 그럴싸하다는 거죠. 그 근처에 진짜 호재가 있고 가격이 오를 요인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 그 요인이 1배 반, 2배 사이의 요인일 텐데 4배, 3배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은 게 문제인 거죠. 박아 씌운 게 문제인 거지. 그런 호재가 없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소를 해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불송치, 증거 불충분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그 호재가 다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330을 투자하신 분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주말마다 편하게 거기에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뭐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어떤 뭔가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수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0% 금액에 있다면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용도 했지만 이용도 하고 있다가 투자됐으니 나중에 수용이 되면 또 거기에 마찬가지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하고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속았다. 열받는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낼 수는 없죠. 그럼 또 하나 그러면 따져볼까요? 역발상이라고 해볼 수 있는 거. 만약에 내가 거기 공유자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차라리 그 땅을 내가 매입을 한다면 내가 샀던 금액의 매입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이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이용은 못하지만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혹시 모를 그렇죠. 수용에 대비해서 개발에 대비해서 이렇게 뭔가 진정한 투자의 의미로 접근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속았다, 억울하다, 눈물 난다,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어차피 투자한 거고 땅은 사라지지 않는 거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내가 샀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팔았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연구하는 게 지금은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도 뭐 공유주문 판매 업체가 있을 때와 뭐 사라졌을 때, 그다음에 중간에 판매했던 사람과 연락이 됐을 때, 도저히 연락도 안 되고 회사가 사라졌을 때는 이렇게 판매하는 거리 넘어가는 단계가 있지만, 그 전에 업체가 살아있거나 방금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이 방법 말고 온전히 투자금 회사 쓰는 방법이 또 있으니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공유지분 토지를 이제 사는 사람들, 중간에 혹시라도 헐값에 너무 싼 가격에 나왔다고 하면 꼭 잡아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요즘에는 양봉, 임야에 양봉을 해서 농민으로도 인정이 받는, 내가 나중에 그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영농 경험 5년을 채울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뭐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사서 양봉에 대한 농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뭐 영농 경력 5년 쌓겠다. 그럼 농협 조합원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좀 더 확대된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공유지분 토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될 건, 토지를 투자하는 개념과 이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투자의 개념보다도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좀 싸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 오해만 조금만 풀으면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해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